안녕하세요, 트럭스라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켜졌나 확인했습니다. 간혹가다 끄고서 얘기할 때가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뭐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갖고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더워져갖고 이제 뭐 초여름이 올 것 같아갖고 차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 맡기고 정비소에 맡기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또 시작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 점심때인가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시는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알고 싶다고 알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 일본 내에서 이 물류를 구매 대행을 해서 운송업체에 물류를 대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가 보니까 이 위험물 같은 거를 갖다 어떤 위험물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송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이 질문인 즉슨 2024년 되면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 운송업의 업무 시간이 규정이 돼 버립니다. 뭡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려니까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규정이 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한국에도 평균 일일 이 업무 시간 8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시간 쉬고 이제 7시간 일하는 걸로 해갖고 하는데,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019년부터 대기업에서는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그렇게 됐어요. 8월 1일부터 8시간 업무를 하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그게 개정이 됐어요. 8시간이라는 거로. 근데 여태까지 운송업은 그런 게 없었는데 2024년 내년부터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일반 업무는 뭡니까? 1년에 업무 시간 720시간, 그리고 이 잔업이 720시간이요. 그 시간 외에 잔업이 720시간. 그리고 운송업이 내년부터는 4월 1일부터는 이 시간 외에 960시간입니다. 960시간. 그걸로 한 달로 나눠 보면은 80시간이고, 법정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로 기준해서 8시간이면 40시간 아닙니까? 이 40시간이 한 달로 하면 뭐 4.3주 해갖고 172시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시간 외에는 960을 갖다 11로 나누니까 80시간. 근데 5일에 80시간으로 따지면은 2.6시간 정도 하루에.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일을 받을 수 있는 그 물량이 줄어버리게 되죠. 시간에 안 맞으니까. 왜냐면은 8시간에다가 법정 일하는 시간이 8시간에다가 잔업이 2시간 반이면 2시간 반 합치면 10시간 반이에요. 거기에 1시간 휴식이에요. 그러면 정작 9시간 반 동안 물류를 날린다는 거는 그거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물류를 날리는 시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줄겠죠. 수입이 줄면은 그만큼 운임을 올려서 받아야겠죠. 근데 운임을 올려서 받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작은 회사 빼고 트럭이 20대 이상 되는 업체로만 해도 일본 전역에
6만 업체가 넘습니다. 6만 업체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20대 미만의 트럭을 갖고 있는 운송회사를 합치면은 10만 업체가 넘어요. 그러면 이 과다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운임을 시간이 그렇게 조정을 해 법정으로서 이게 조정을 한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는 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주고 뺏고 뺏기고 이러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 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운임이 올라가는 시기라든지 운임의 이 상승률이라든지 이 대책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외국계 회사잖아요. 한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회사가 있으리라고 생각 들지만 일단 거래하는 회사는 이 핑계가 좋겠죠.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법정으로 이 운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960시간이라는 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운임을 올려받아야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겠죠. 저 같아도 그래요. 일본에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려서 이 단가를 얘기하겠죠. 근데 일본 현지에 있는 회사 같으면은 그건 올려받기 힘들다고 생각 들어요. 그건 진짜 극소수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인터넷 치면은 바로 다른 회사가 나오는데 뭐. 그럼 거기에다가 연락해갖고 이 회사는 이만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만 원 달래더라. 50만 원 달래더라. 그럼 너나 얼마 하겠냐. 그러면 자기는 한 만행이라도 깎겠죠. 49만 원, 49만 원 하겠다. 그럼 뭐 만 원이라도 싸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그러니 얘기하니까.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벌써 이제 뭐 이 화주 쪽에서는 뭐 다른 데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법령이 왜 이 발동을 하냐면요. 근본적으로 일단은 이 저출산이 문제예요. 저출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죠. 저출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노동계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장시간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이 소홀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저출산이 되는 거죠. 예,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 대책도 없이 그런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떠나가면 운송은 누가 해? 그래서 이 전망이요, 내년에 망하는 회사가 엄청 많다. 운송회사. 진짜 뭐, 왜 망하냐? 종업원들도 달려야지. 그만큼 자기 월급이 올라가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뭐 잔업 한 2시간 하고, 뭐 빨리 가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아니, 이 얘기를 들어봐. 그 힘든 일 하고서 200만 원도 못 받으면 한국 돈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응? 거기서 좀 그래도, 예, 운이 좋은 놈은 따브로커 해갖고, 아는 운송회사에 가서, 일주일에 2번 쉬니까 이틀은 가서 일한다고 해서 거기서, 보충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씨, 일을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그럼 더 일손이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는 뭐 트럭이 그냥 3분의 1밖에 뭐 50대 있으면은 뭐 한 20대가 돌아갈까 말까 하죠. 그러면은 뭐 적자지 뭐.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 제가 뭐 까짝까짝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나가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는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4월 1일부터 제가 이 위험물은 이 위험물 차는
이 단가를 모르겠어요. 왜냐? 저는 식품 쪽이니까 그런 위험물 취급하는 곳에는 그 운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쪽에 오나라면은 일단은 어떠한 이유라도 돼갖고 일본이 아니고 외국 회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 회사니까 일단은 조금 한 1.5배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은 위험물 회사 이 위험물 취급하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 규모가 크다고 생각 들어요. 위험물이 어떤 위험물 차를 하는지 모르죠. 4톤 차도 위험물이라고 써갖고 하는 데도 있고 이 롤 탱크 갖고 있는 진짜 롤 탱크를 얹어갖고 하는 위험물 센터 같은 이 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엄청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운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그쪽에 오나라면은 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외국계 일본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본계 회사라면은 뭐 그렇게 여러 업체를 안다고 해도 일단 저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1.5배 정도 후려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정도로 큰 회사는 이 거래 업체가 많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좀 빨리 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까짝까짝 올리는 건 좀 그래갖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어쨌든 제가 머릿속에는 다 알겠는데 내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언뜻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그 정도 능력이 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주변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결국 정부 하는 짓이 좀 그렇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망하는 회사가 많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저는 이겨나갈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또 갖고 있죠.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짜갖고 어떻게 살아남아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